수진이 졸업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영학과 수석 졸업.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축하합니다, 수진 씨.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 깊숙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졸업식장 한편에서 아버지 철수가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딸이 해냈구나. 철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철수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수석 졸업이라니. 친구 미나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아마 농업 컨설팅 회사에 지원할 것 같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농업. 요즘 그쪽 전망이 괜찮나? 다른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수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농업에 관심이 있는지, 농촌에서 자랐다는 걸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래. 뭐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농업이 그렇게 낮은 직업인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진아, 고생했다. 얼른 들어와서 씻어. 네, 아빠.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철수가 불렀어요. 잠깐만. 왜요? 오늘 우리 딸 졸업했는데 뭔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철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수진이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말이야? 철수가 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는 이 풍경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온 전학생과 친구가 됐을 때였어요. 너희 집은 뭐 하는 곳이야? 농사요. 농사, 진짜.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실망이 섞인 표정. 그 순간부터였어요. 수진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사업을 하십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때부터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향이 어디야? 경기도요. 구체적인 지역은 말하지 않았어요. 농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농업경영학과를 선택한 건 다른 이유였어요. 아버지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해가 질 때까지 구부정한 허리로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데도 농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도매상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래서는 농사 못 짓겠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때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농업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4년 동안 배운 건 이론뿐이었어요. 스마트팜, IoT, 빅데이터, 정밀농업. 모든 게 멋져 보였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 집 농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었거든요. 낡은 농기구들, 손으로 하는 작업들. 첨단 기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아빠, 이제는 농업도 과학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과학.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센서로 토양 상태를 측정하고 드론으로 작물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하겠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땅을 이해하는 거야. 땅을 이해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땅이 뭘 원하는지, 작물이 언제 물을 필요로 하는지. 철수가 흙을 한 줌 집어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해.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학적 데이터가 훨씬 정확하지 않나요? 감으로만 하는 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어요. 농업 컨설팅 회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농촌에서 자랐다고 말해야 할까? 단순히 농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럼 실제 농업 현장 경험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론적인 공부 위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면접관의 표정이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그 회사는 떨어졌어요.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업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현장을 모르면 컨설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매번 같은 이야기였어요.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럴까?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저 취업이 안 돼요. 왜?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농업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요. 철수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우리 농장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 농장에서요? 수진이 놀랐어요. 왜 안 돼? 여기도 엄연한 농업 현장인데. 하지만 여기는 너무 전통적이잖아요. 전통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여기서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철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다음 날 수지는 마을을 걸어 다녔어요. 논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어릴 때는 이 길이 그냥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길을 걷다가 옆집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수진이구나. 대학 졸업했다며? 네,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나온 첫 번째야.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서울에서 일할 거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농사는 안 지을 거고? 할아버지의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농사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데 딸이 이어받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요즘 농업이 어때서 사람이 먹지 않고는 못 사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긴 해요. 농업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왜 사회에서는 농업을 낮게 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자. 일단 농업 현장 경험을 쌓아보자. 그러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그날 저녁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농장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철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야? 네. 현장 경험도 쌓고 아빠가 하시는 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철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수진아. 뭐가요? 아버지가 더 성공했다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수진의 가슴이 찡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충분히 훌륭해요. 고마워, 딸. 그날 밤부터 수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진짜 농업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찾아올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도. 다음 날 새벽 5시 수진의 진짜 농업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수진이 눈을 떴어요. 아버지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수진아, 일어났구나. 네, 아빠. 수진이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부터 진짜 농사꾼이야.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열심히 배울게요. 수진이 각오를 다졌어요. 첫날 농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토마토 줄기를 정리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몇 시간 만에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아빠, 정말 힘드네요. 처음이니까 그래. 조금만 참아. 철수가 딸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점점 농업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씨앗이 싹을 틀 때의 신기함, 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기쁨. 이런 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였어요. 아빠, 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정성 들여 키운 거니까.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오빠. 대학 동기 박준호였어요. 의대에 다니던 준호는 수진의 선배였어요. 잘 지내? 요즘 뭐해? 저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장, 취업은 아직 안 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시간 있을 때 만날까? 좋아요. 며칠 후 수진과 준호가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진아, 많이 건강해 보여. 농장 일 하다 보니 그런가 봐요. 농장 일이라니. 신기하네.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토마토랑 상추 기르고 있어요. 와, 정말 신선해.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는데. 준호가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의사가 꿈이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요즘 좀 지쳐.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야. 진료, 수술, 진료, 수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뭔가 공허해.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너는 다르게 보여. 뭔가 충실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수진이 놀랐어요. 농장 일을 하는 자신이 충실해 보인다니.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응.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준호의 말에 수진이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준호는 수진의 농장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 했어? 토마토 순따기 했어요. 순따기가 뭐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수진이 설명해주면 준호는 신기해 했어요. 정말 농업도 과학이네. 맞아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사귈래?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 그리고 행복해. 수진도 준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준호는 농촌 출신인 수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업에 대해 더 궁금해했어요.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농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1년 정도 사귀었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벌써요? 응. 나 진지해. 너와 결혼하고 싶어.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준호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농촌 출신인 걸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농촌 출신인 거요.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상관없어. 준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수진이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럼 해봐요. 며칠 후 준호가 부모님께 수진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 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어머니 혜숙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제 여자친구요. 아, 드디어 소개하는구나. 아버지 상민이 웃었어요. 어떤 아이인데? 서울대 농업경영학과 나왔어요. 농업경영학과. 혜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네,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 집안은 어떻게 되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농업에 종사하세요. 농업. 혜숙과 상민이 동시에 물었어요. 네, 농사를 지으세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농사를 지운다고? 혜숙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준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렇구나. 상민이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만나보자. 정말요? 응. 아들이 좋다는 아이니까. 하지만 준호는 부모님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견례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수진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그런 곳을 좋아해. 준호가 안심시켰어요. 상견례 전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 아빠, 정장 입으세요. 정장, 이거 말고? 철수가 평상복을 가리켰어요. 안 돼요.
격식을 차려야 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낡고 구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라도 입어야겠다. 상견례 당일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진아, 긴장하지 마. 네, 아빠.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 내가 뭘 실수하겠어. 철수가 웃었어요.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버지를 믿어. 두 사람이 호텔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하자 수지는 압도됐어요. 화려한 로비, 높은 천장, 샹들리에.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가 맞나? 철수도 어리둥절했어요. 네, 맞아요. 수진이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준호 가족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상민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혜숙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너무 세련돼 보였어요. 반면 철수는 낡은 정장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느낌이 이상해. 준호가 먼저 일어나서 맞아줬어요. 수진아, 아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민과 혜숙도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훑어보고 있다는 걸.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박상민입니다. 상민이 간단하게 응답했어요. 이혜숙이에요. 혜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아버지세요.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민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메뉴를 보며 주문을 했어요. 비싼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철수는 메뉴판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가격이 평소에 먹는 식당의 몇 배였거든요. 뭐 드시겠어요? 웨이터가 물었어요. 그냥 간단한 걸로.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편하게 주문하세요. 준호가 도와줬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상민이 정중하지만 탐색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상민과 혜숙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아, 농업이군요. 혜숙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떤 작물을 기르시나요? 상민이 계속 질문했어요. 토마토, 상추, 배추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군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 농업도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혜숙이 말했어요. 수익성이 어떤가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철수가 당황했어요. 글쎄요. 농업이라는 게 수익만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나요? 상민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농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기르는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요. 개숙이 애매하게 말을 흐렸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변호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농부세요. 친환경 농법으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기르시거든요. 그래도 결국 농사일이잖아요. 개숙의 말에 충격이 담겨 있었어요. 농사일이 어때서요? 수진이 반발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개숙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화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준호가 중재하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창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격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개숙이 어물쩍 넘어가려 했어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철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희는 의사 집안입니다. 창민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대를 이어 의술을 펼쳐왔고요. 그래서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개숙이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준호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가자. 아빠.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했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기다려. 준호가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뭐가요? 아버지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수진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빠.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호텔을 나와 길을 걸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보여주겠어.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생겼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생겼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수진아, 잠은 잤니? 네, 아빠.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젯밤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라. 철수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상심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우리 농장을 혁신시켜봐요. 혁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수진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빠의 경험과 제가 배운 기술을 합치는 거예요. 철수가 딸의 말에 흥미를 보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아빠의 노하우는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수진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해봐야죠. 안 해보면 영원히 무시당할 거예요. 그날부터 수진의 도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농장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토양 성분 분석, 작물별 수확량 조사,
날씨 데이터 수집.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구나. 철수가 감탄했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수진이 토양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우리 밭의 토양이 정말 좋아요. 그럼 그렇지. 20년 동안 정성껏 가꿨는데.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 구역은 영양소가 부족해요. 어디? 여기 서쪽 밭이요. 흙도 조금 높고요. 철수가 놀랐어요. 정말 그 부분의 작물이 다른 곳보다 잘 자라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았니? 과학적 분석이에요.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수 있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음은 IoT 센서를 설치하는 일이었어요. 토양 수분,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들. 이 작은 기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철수가 신기해했어요.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진이 앱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들. 철수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수진이 드론을 꺼냈어요. 이걸로 농장 전체를 촬영할 수 있어요.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며 농장을 찍었어요. 모니터에 농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우리 농장이 이렇게 넓었나? 철수가 감탄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작물이 조금 시들어 보여요.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니? 드론 카메라가 식물의 건강 상태를 색깔로 보여줘요. 수진의 설명에 철수는 계속 놀라기만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오랜 경험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빠, 언제 물을 주는 게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글쎄, 흙을 만져보면 알지. 철수가 흙을 한 줌 집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물이 필요해. 센서로는 어떻게 나와요? 수진이 확인해 봤어요. 토양 수분이 30%네요. 그럼 센서가 맞네? 아니에요. 센서는 25% 이하일 때 물을 주라고 해요. 그럼 내 감이 틀렸나? 아니에요. 아빠가 맞아요. 수진이 며칠 더 관찰해 봤어요. 아버지 방식대로 물을 준 구역이 더 잘 자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는 토양 수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는 거예요. 수진이 깨달았어요. 바람의 색이, 햇빛의 강도, 작물의 상태.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센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여주지만 아빠는 전체를 보는 거네요. 그런가?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당연히 그런 거죠. 20년 경험이 어디 가겠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물을 줬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수진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있어요. 이게 우리만의 농법이 되는 거예요.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토마토의 품질이 확연히 좋아진 거예요. 아빠, 이 토마토 당도 측정해 봤어요. 당도 12브릭스예요. 그게 높은 거야? 보통 토마토가 89브릭스인데 우리 건 10이에요.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도 완전 달라요. 한번 드셔봐요. 철수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다르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빠의 경험과 과학 기술이 만나서 그래요. 수진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상추도 마찬가지였어요. 크기는 더 커졌는데 맛은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상추는 처음 봐. 철수가 감탄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팔지가 문제네. 좋은 농산물은
제 값을 받아야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존 도매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품질 좋은 농산물도 똑같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직접 판매해봐요. 직접. 온라인으로요. 소비자들에게 바로 팔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순의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농장 소개, 재배 과정, 품질 인증서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고객들이 우리 농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정말 기뻤어요. 토마토 5kg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네. 그것도 일반 토마토보다 30% 비싼 가격으로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나 비싸게. 고품질이니까요. 포장도 정성껏 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서 예쁘게 포장했어요.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첫 리뷰가 올라왔어요. 와, 이런 토마토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당도가 장난 아니에요. 과일 같아요. 포장도 정성스럽고 재주문할게요. 좋은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주물량도 점점 늘어났어요. 아빠, 이번 주에 주문이 50건이에요. 50건. 네, 이제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예요.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철순의 농장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람회요. 네, 혁신적인 농법을 사용하는 농장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흥분했어요. 아빠, 우리가 박람회에 나간다니. 정말 신기하다. 우리 같은 작은 농장이 아니에요. 혁신적인 농장이에요. 박람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농장 소개 자료를 만들고 농산물 샘플을 준비했어요. 우리 농법의 특징을 잘 보여줘야 해요. 수진이 열심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의 조화, 과학적 데이터와 오랜 경험의 결합. 그 결과로 탄생한 최고 품질의 농산물.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철수가 감개무량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박람회 전날 밤 두 사람은 설렜어요. 내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관심을 가질까? 당연히 가질 거예요. 우리 토마토 맛보면 깜짝 놀랄걸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딸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의 상처와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박람회 당일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아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알아. 우리 농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날이지. 네, 자신 있게 해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농업 관련 업체들, 농민들, 바이어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부스는 여기네요. 작지만 알차게 꾸민 부스였어요. 신선한 농산물들과 농법 소개 자료들, 태블릿으로 실시간 농장 데이터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야, 아버지도 해야지. 내가 기술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담을 말하고 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드디어 박람회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부스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객은 젊은 농부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나요? 네. 그런데 전통 농법도 함께 사용해요. 수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를 결합하셨나요? 저희 아버지 20년 경험을 데이터화해서 시스템에 적용했어요. 철수가 직접 나섰어요. 센서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물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정말요? 이 토마토 한번 드셔보세요. 철수가 자신 있게 내밀었어요. 젊은 농부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눈이 커졌어요. 정말 달아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바로 그거예요.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수진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토마토를 맛본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기 토마토 정말 달아요. 어떻게 기른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철수와 수지는 바쁘게 설명했어요. 농법에 대한 이야기, 품질 관리 과정, 미래 계획까지.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 공급 가능한가요? 한 요리사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는 농산물 유통업체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거래하고 싶습니다. 명함이 계속 쌓여갔어요. 오후가 되자 부스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철수네 농장이 어디예요? 토마토 맛보고 싶어요. 완전히 박람회의 화제가 됐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토마토를 직접 기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입니다. 철수가 나섰어요. 남자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 맛은 정말 놀랍네요. 진심 어린 감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품질을 만들어내셨나요? 오랜 경험과 정성, 그리고 딸이 도입한 새로운 기술의 조화죠. 철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메가마트 농산물 구매팀장 정현석입니다. 수진과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메가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였거든요. 혹시 저희와 거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석의 제안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품질이 이 정도라면 농장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런 품질의 농산물을 찾고 있었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내일 저희 본사에서 정식 미팅을 하시겠어요? 현석이 제안했어요. 우리 회장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수진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진짜 기회가. 그 말에 수진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진짜 기회가. 정말 저희 같은 작은 농장과도 거래해 주시나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작은 농장이라고요? 현석이 웃었어요. 이런 품질의 농산물을 만드는 농장이 작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품질이 최우선이거든요. 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추구해요.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미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수진이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요.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현석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은 후 현석이 떠났어요. 수진과 철수는 아직도 꿈인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메가마트에서 연락 온 거 맞죠? 그런 것 같은데. 철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아, 정말 대박이야. 맞아요. 메가마트와 거래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걱정도 돼. 철수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왜요? 과연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리 농산물 품질 봤잖아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미팅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정장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정장이었어요. 수진이 몇 달 전에 사준 것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져요. 그래, 어색하지 않나? 전혀요. 완전 신사 같아요. 철수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네.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수진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가마트 본사는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건물, 현대적인 디자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여기가 진짜 대기업이구나. 철수가 감탄했어요. 아빠, 위축되지 마세요. 알았어.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로비에서 현석이 맞아줬어요.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진과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현석이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농산물 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도 잠시 들르실 예정이에요. 수진과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요? 네.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세련되고 프로페셔널한 분위기였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철순의 농장 김철수 대표님과 김수진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수진과 철수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앉으세요. 농산물 사업부장 김 과장이 말했어요. 어제 박람회에서 토마토를 맛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농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전통 농법과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해요. 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IoT 센서, 드론 활용,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농장은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철수가 나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뭐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임원들이 집중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농부의 정성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철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정성껏 돌봐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좋은 농산물이 나와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의 열정이 전해졌거든요. 김철수 대표님, 이런 농법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기본적인 건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20년 전부터요? 임원들이 놀랐어요. 네. 다만 딸이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욱 체계화된 거죠. 그럼 이미 그때부터 혁신적인 농법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네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들은 철수를 단순한 농부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전문가였던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표님, 혹시 다른 농가들에게도 이런 기술을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김 과장이 질문했어요. 저희 메가마트와 거래하는 농가들의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핵심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메가마트 회장 최민수였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혹시 철수네 농장분들이시죠? 네, 안녕하십니다. 수진과 철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는 메가마트 회장 최민수입니다. 민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철수가 어색하게 일어서려 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편히 앉으세요. 제가 찾던 분이 바로 김철수 대표님이시군요. 민수의 친근한 태도에 철수가 조금 안심했어요. 어제 현석 팀장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농산물을 만드신다더군요.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직접 맛봤거든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에 현석이 가져온 토마토 먹어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품질의 토마토는 처음이에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대표님, 이런 농법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씩 발전시킨 거예요.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이라면? 20년 정도 됐어요. 20년이나요? 그럼 정말 오랜 연구의 결과군요. 민수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철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다만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먹을 것을 기르는 일이 농업이고요. 철수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민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한 철학이네요. 그런데 요즘은 농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농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농업이야말로 모든 산업의 기초죠. 그렇죠. 철수가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진정한 농업인 혁신적인 농법,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분을.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대표님, 제안이 있어요. 민수가 본격적으로 말했어요. 저희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으시겠어요? 파트너십이요? 네.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요. 철수와 수진이 놀랐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첫째, 대표님의 농산물을 메가마트 프리미엄 라인에서 판매하겠어요. 프리미엄 라인요? 네. 최고급 농산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임원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둘째, 대표님을 저희 농업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어요. 농업 고문? 네. 다른 농가들의 품질 향상을 도와주시는 역할이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20년 경험과 혁신적인 농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셋째, 저희가 농업 연구개발에 투자하겠어요. 연구개발이요? 네. 대표님의 농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작물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꿈에 그리던 일이었거든요. 어떠세요? 함께 해 주시겠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철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정중하게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김철수 대표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철수도 두 손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철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아빠, 정말 믿어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 믿어져.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정말 인정받은 거예요.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어.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의 실력이었어요. 우리 둘의 실력이지. 철수가 딸을 꽉 안아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맞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업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가치를 증명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메가마트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니었어요.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철수와 수진이 있었어요. 평생 무시당했던 농업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펼쳤어요. 아빠, 이거 봐요.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메가마트, 혁신농가와 파트너십 체결. 진짜 신문에 났어. 철수가 달려와서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철수네 농장의 혁신적인 농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와, 우리가 신문에 나다니.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네. 혹시 철수네 농장 맞으신가요?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요? 네, 혁신적인 농업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MBC, SBS, 농업 전문지까지. 연락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빠, 우리가 완전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철수가 어리둥절했어요. 현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무엇을요? 벌써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주문이요? 네, 프리미엄 라인 예약 주문만 벌써 100건이에요. 수진과 철수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100건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어요. 정말요? 네, 소비자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품질이 입증됐으니까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날부터 철수와 수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장에는 매일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기자들, 다른 농업인들, 농업 관련 공무원들까지.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왔습니다. 정부 농업정책과에서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견학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팀씩 찾아왔어요. 철수는 모든 방문객들을 정성껏 맞이했어요. 이것이 저희 스마트 센서예요.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설명하는 철수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와, 정말 과학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셨어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철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딸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제 경험을 합친 거예요. 한 달 후 메가마트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표님 판매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현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요? 일주일 만에 완판됐어요. 추가 물량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정말요? 수진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마트들에서도 연락이 와요. 다른 곳에서도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까지. 모두 거래하고 싶다고 해요. 철수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우리 농장이 그렇게 유명해졌나? 유명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며칠 후 민수 회장이 직접 농장을 방문했어요. 대표님, 정말 멋진 농장이네요. 검은 세단에서 내린 민수가 농장을 둘러봤어요.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직접 오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오히려 제가 배우러 온 겁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품질의 농산물이 나오는군요. 토마토 하우스 안을 구경하며 민수가 감탄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20년 동안 조금씩 발전시킨 결과예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센서들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대단하네요. 이런 농장은 처음 봐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대표님,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제안이요? 네, 농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교육센터요? 대표님의 농법을 다른 농업인들에게 가르치는 곳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네. 전국의 농업인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철수가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민수가 떠난 후 철수와 수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나 같은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빠보다 농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어요. 그런가? 그럼요. 자신감 가져요. 며칠 후 철수가 결심을 굳혔어요. 수진아, 해보자. 정말요? 응.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 좋아요.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준호에게서였어요. 수진아? 나야, 준호. 준호 오빠. 수진이 놀랐어요. 상견례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미안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지금 뉴스에서 내 이야기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준호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오빠,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그때 오빠 부모님이 한 말 잊을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지금은 달라. 우리 부모님도 반성하고 계셔. 반성이요. 응.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시면서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오빠.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 부모님이 반성한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가 성공해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현석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뭐요? 농림부에서 연락 왔어요. 올해의 농업인상 후보에 추천됐대요. 농업인상이요? 네, 정부에서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에요. 철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요? 네, 심사도 거의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비록 아버지와 딸 둘뿐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신기해. 이 모든 게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아빠가 이뤄낸 거예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 달 후 시상식이 열렸어요. 농림부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농업계 인사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김철수 대표님, 무대로 나와 주세요. 사회자의 부름에 철수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올해의 농업인상 수상자 김철수 대표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객석에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농림부 장관이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김철수 대표님은 전통 농법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철수가 상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평생 무시받던 농업인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모든 농업인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해준 딸 수진이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철수가 객석의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농산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자랑입니다. 철수는 모든 인사를 정중히 받았어요. 시상식 후 민수 회장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죠. 우리 파트너의 수상인데. 민수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철수도 두 손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상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트로피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책임감이었어요. 이제 농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아빠, 어떤 기분이에요? 글쎄, 기쁘면서도 무겁다. 무거워요?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멋져요. 고마워, 딸. 그날 밤 철수는 농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20년 전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농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제 농업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촌 출신이라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해낸 거네, 아빠. 그럼 우리가 해낸 거지.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농장을 걸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증명했거든요.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1년이 흘렀어요. 철수네 농장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장이 됐어요. 매일 견학객들이 찾아왔고 농업교육센터도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충남에서 30명이 오신다고 했지. 네, 아빠.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도 와요. 수진이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까지 와. 네, 우리 농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철수가 감개무량했어요. 예전에는 일본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배우러 오다니.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 아침 일찍 첫 번째 견학단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충남 농업인 모임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됐어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철수네 농장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크네요. 견학객들이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먼저 우리 농장의 핵심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팜 시설, IoT 센서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모든 게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만든 건 아니에요. 철수가 설명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발전시킨 결과죠. 20년이나요? 네, 농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철수의 말에 견학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토 하우스를 구경하면서 한 농부가 물었어요. 이 토마토들이 정말 당도가 12브릭스나 나와요? 한번 드셔보세요.
철수가 갓 딴 토마토를 건네줬어요. 농부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달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결은 땅을 이해하는 거예요. 철수가 흙을 한 줌 집어들었어요. 기계가 알려주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만져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센서는 토양 수분이 30%라고 알려줘요. 철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흙의 상태, 날씨, 작물의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그런 건 어떻게 배우나요? 경험이죠.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예요. 견학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농부들은 그런 경험을 쌓기 어려우시잖아요. 한 젊은 농부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센터를 만든 거예요. 수진이 나섰어요. 아버지의 20년 경험을 체계화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정말요? 네.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견학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달부터 첫 기술을 모집해요. 저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견학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견학객들과 함께 농장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식사를 했어요. 와, 이 상추 맛이 다르네요. 토마토도 정말 달고요.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봐요. 모든 음식이 농장에서 직접 기른 것들이었어요. 신선하고 맛있어서 모두들 감탄했어요. 저희도 이런 품질의 농산물을 기르고 싶어요. 가능해요. 열심히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철수가 격려했어요. 오후에는 일본 농업 전문가들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농업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일본 전문가들도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김철수 농장의 농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말에 철수가 뿌듯했어요. 일본 전문가들은 농장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딸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제 경험을 결합한 거예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감탄했어요. 혹시 일본에서도 이 농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철수가 조언했어요. 농업은 그 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본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학이 끝나고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피곤했지만 보람찼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일본 분들도 정말 감탄하셨네요. 그러게, 신기해. 철수가 하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의 것을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우리 것을 배우러 와. 맞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네. 혹시 김철수 대표님 농장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농업,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될 만큼 의미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거든요. PD의 말에 철수와 수진이 감격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다큐멘터리라니. 정말 우리 이야기가? 그러게 꿈 같아. 다음 날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작됐어요. 촬영팀이 와서 농장 곳곳을 촬영했어요. 철수의 일상, 농법 설명, 수진과의 대화까지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대표님, 농업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PD가 인터뷰를 했어요. 농업은 생명을 기르는 일이에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먹을 것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고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철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담았어요. 1년 전만 해도 농작업복 입은 모습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제는 이 옷이 자랑스럽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농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이 옷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의 상징이니까요. PD와 스태프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수진 씨는 어떤 마음으로 농업을 하게 되셨나요? PD가 수진에게도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농촌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진의 눈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농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농업인의 딸이라는 게. 촬영이 계속됐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견학객들을 맞이하는 모습, 교육센터에서 강의하는 모습까지. 모든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2주 후 촬영이 끝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PD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어요.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농업, 미래를 향한 도전, 철순의 농장 이야기.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농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철수 대표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이도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농업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줄 몰랐어요. 농업인도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저도 농업 해보고 싶어요. 농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방송 후 농업교육센터 지원자가 급증했어요. 다음 기수 모집에 벌써 200명이 지원했어요. 수진이 놀라며 보고했어요. 200명이나. 네, 서울에서도 많이 왔어요. 서울에서. 네, 직장을 그만두고 농업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요. 철수가 감개무량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며칠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농림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농업정책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가요? 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의견이 필요해서요. 철수가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날 저녁 철수와 수진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해보세요. 정말. 네, 농업 정책에 아빠 같은 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해요. 그런가? 당연하죠.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겠어요? 수진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해보자. 다음 날 철수가 농림부에 연락했어요. 자문위원을 맡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조건이요. 당연하죠. 그래서 모신 거니까요. 몇 주 후 첫 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정부 관료들, 농업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이 모였어요. 철수가 유일한 현장 농업인이었어요. 농업 예산 배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이론적이었어요. 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실제 농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왜죠? 기술은 좋지만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철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필요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관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또 다른 문제는 유통구조예요.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중간 유통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농업인 몫이 작아져요. 철수의 지적에 모든 참석자들이 귀 기울였어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농림부 차관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농업인분들도 모시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철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뿌듯했어요.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아빠가 농업계를 대표해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게요. 그럼 그렇지. 누가 농업인 마음을 알겠어. 철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외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중국 농업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중국에서. 네, 그리고 베트남, 태국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정말. 한국의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해요. 철수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신이 해외까지 가서 강연을 하다니. 영어로 해야 하는 거 아냐? 통역사가 함께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철수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수진도 함께였어요. 중국 농업대학 강당에는 500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대부분 농업 전공 학생들과 연구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철수입니다. 통역사가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2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새로운 농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농업에 대한 편견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딸과 함께 혁신을 이뤄낸 이야기. 마침내 인정받게 된 이야기.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철수가 강조했어요. 생명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의지력을 유지하셨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텐데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딸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줬거든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중국 농업대학 총장이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대학 명예교수를 맡아주시겠어요?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저가 교수를요? 네, 명예교수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으세요.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철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농업 전문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농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20년 전을 생각하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끝까지 버텨낸 결과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수진이 다가왔어요. 아빠, 뭘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있어. 후회하는 일 있어요? 전혀. 오히려 감사해.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메가마트 최민수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요. 다음 날 민수 회장을 만났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뭐요?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셨다더군요.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한 결과죠.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우리 회사 농업 부문 최고 고문을 맡아주세요. 최고 고문이요? 네, 우리 농업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이에요. 철수가 놀랐어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격적인 조건을 드릴게요. 그리고 농장은 그대로 운영하셔도 돼요. 철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수진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빠,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수가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도 두 손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악수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아버지와 딸 둘뿐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다 내 덕분이야, 수진아. 아니에요. 아빠의 실력이었어요. 우리 둘의 실력이지. 철수가 딸을 꽉 안아줬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농작업복을 바라봤어요.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 옷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이 옷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이제 이 옷이 정말 자랑스러워. 혼잣말을 했어요. 농작업복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농작업복을 입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농업인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농장에 나가서 토마토를 돌보고 상추를 수확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상도 그대로였어요. 아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농사꾼은 원래 그래야지. 수진이 웃었어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했어요. 오후에 농업교육센터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새로운 기수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수가 농작업복 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놀랐어요. TV에서 본 유명한 김철수 대표가 평범한 농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와서.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농작업복을 입은 농부 김철수.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농업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철수가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성과 사랑이 필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를 농작물을 누군가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농업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편견을 극복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거예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는 안 돼요. 결과로 보여줘야 해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면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가능해요. 철수가 격려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와 수진이 농장을 걸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아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요. 정말 뿌듯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농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증명했거든요.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농업인의 가치를. 초라해 보였던 농작업복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됐어요. 농업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고 농업인에 대한 존경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농작업복을 입고 농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철수와 수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농업의 미래를 밝히면서